독립하고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월세 계약하고 짐 옮기고 새 출발이라며 들떠있다가 막상 텅 빈 집에서 첫 밤을 보내는 순간 깨닫는 거죠. 이거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밤 11시에 배 아파서 깨는데 엄마 부를 수도 없고, 감기 걸려서 꼼짝 못하는데 약 사러 나갈 기력도 없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함 속에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비 없는 독립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준비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대부터 버리세요. 완벽한 타이밍 같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혼자 살아보면 예상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오거든요. 변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전구 갈아 끼우는 것조차 헷갈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플라스틱 마크 찾느라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딪혀 보라고 합니다. 하면서 배우는 거라고요. 하지만 최소한의 준비 없이 시작하면 정말 고생문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할 신호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갈망이에요. 혼자만의 공간이 간절하게 느껴지나요?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영화 보고 싶은데 가족들 눈치가 보인다거나, 주말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집안 분위기 때문에 못 잔다거나, 친구 초대해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한다거나,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 직전이라면 그게 바로 신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에 따라오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됐느냐는 겁니다. 자유라는 건 결국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뭘 먹을지 정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 모든 게 당신 몫이 되는 거죠. 누가 대신해주지 않아요. 화장실이 막혔을 때 부모님 부를 수도 없고, 전구가 나갔을 때 누군가 바로 바꿔줄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상상했을 때 두렵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실제로 집안일을 얼마나 할 줄 아는지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걸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찾아보면 뭐든지 다 나오거든요. 수도꼭지 고치는 법, 곰팡이 제거하는 법, 기본적인 요리법까지 전부 다요. 문제는 그걸 찾아서 실제로 해볼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귀찮다고 미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성향이 있다면 혼자 살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습관이 있다면 독립은 조금 더 연습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두 번째 신호는 정신적인 안정성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물리적인 고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어요. 대화 상대도 없고, 웃어줄 사람도 없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증폭됩니다. 불안한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우울한 사람은 더 우울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독립하기 전에 자신의 정신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적인가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인가요? 만약 지금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힘들거나 최근에 큰 상실을 경험했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면 독립을 조금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혼자 사는 환경이 치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경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혼자 사는 시간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조용한 밤에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독립생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중요한 문제예요. 혼자 산다고 해서 친구들을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평일 저녁이나 주말 아침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이때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건 사실 연습으로 키울 수 있어요. 독립하기 전에 혼자 카페에 가보거나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여행을 가보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만 한 게 아니라 평화롭고 충만할 수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에 돌아왔을 때 꼬리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나 무릎에 올라와 가르랑거리는 고양이가 있다면 적막함이 훨씬 덜하거든요. 게다가 반려동물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주고 산책시키고 놀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생기고 일상에 리듬도 생기죠. 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또 다른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생명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 신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바로 경제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독립의 가장 큰 장벽이 돈 문제거든요. 정신적으로 준비됐고 집안일도 할 줄 알고 외로움도 견딜 수 있어도 돈이 없으면 독립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제적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월세나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식비, 교통비, 통신비, 각종 공과금까지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갑자기 병원 가야 하거나 전자제품이 고장 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동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월세만 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월세의 2배에서 3배 정도 돈이 들어요. 그래서 독립하기 전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모아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뺐을 때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빠듯하게 돌아가면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무너지거든요. 전기세 안 내서 전기 끊기고 통신비 연체돼서 휴대폰 정지되고 이런 상황 정말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밤에 불 안 켜지는 집에서 핸드폰 손전등으로 라면 끓여 먹는 경험 절대 하지 마세요. 예산 관리 능력도 필수입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충동 구매를 자제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안 되면 독립 초반에 카드값 폭탄 맞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가계부 쓰는 습관을 들이고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세요. 커피 값으로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배달 음식으로 얼마나 쓰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독립 후 예산을 짤 수 있어요. 건강관리도 경제력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혼자 살면 아플 때 정말 막막한데 병원비랑 약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열이 나는데 약 사러 나갈 기력도 없고 집에 상비약도 없고 죽 끓여줄 사람도 없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상비약은 항상 구비해 두고 가까운 병원과 약국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제대로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건강 잃으면 돈도 많이 들고 독립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요리 실력도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돼요.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돈도 엄청나게 들고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한 끼에 10,000원씩만 써도 한 달이면 30만 원이고 거기에 커피까지 사 먹으면 50만 원 금방이에요. 최소한 밥 짓고 국 끓이고 간단한 볶음 요리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레시피 보고 따라하다 보면 점점 늘거든요. 중요한 건 귀찮아도 직접 해 먹으려는 의지고 이게 있으면 한 달의 식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안전의식도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현관문 잠금 장치 확인하고 창문 보안 체크하고 택배 받을 때도 조심하고 늦은 밤 귀가할 때도 주의해야 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적당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인사 정도는 나누면서 고립되지 않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무슨 일 생겼을 때 도움 청할 사람이 아예 없으면 정말 위험해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들과 단절되면 안 됩니다.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취미 모임에 나가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서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주말에 계획 없이 이틀 내내 집에만 있으면
월요일에 더 힘들어지는 거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독립했다고 고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안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더러운 집에서 살면 기분도 가라앉고 의욕도 떨어지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제대로 청소하고 환기도 자주 시키고 이런 습관들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게으름 피우다가 집이 쓰레기장 되면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돼요. 집이 지저분하니까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더 치우기 싫고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우울해지는 거죠. 시간 관리 능력도 필수예요. 혼자 살면 아무도 깨워주지 않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거든요. 알람 끄고 계속 자도 뭐라 할 사람 없고 밤새 게임해도 잔소리할 사람 없죠. 이런 자유 속에서도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출근 시간 맞춰 일어나고 해야 할 일 미루지 않고 처리하고 적절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자기 통제력이요. 이게 안 되면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요. 문제 해결 능력도 테스트 받게 됩니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터넷이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싱크대에서 물이 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독립 생활에 잘 적응할 겁니다. 반대로 작은 문제만 생겨도 패닉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독립 전에 이런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중요해요. 혼자 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데 이걸 건강하게 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술로 푼다거나 폭식한다거나 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키우거든요. 운동하거나 음악 듣거나 글 쓰거나 자신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게 없으면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만 독립할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앞서 말했듯이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덜 됐어도 상황상 독립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딪혀보면서 배우는 타입이거든요. 중요한 건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나거나 정신적으로 너무 취약하거나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독립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건 도전이 아니라 무모함이에요. 결국 독립의 성공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 바로 집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는 이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갈망이 느껴지나요? 두려움보다 설렘이 크나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삶을 꾸려가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나요?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면 그게 바로 준비됐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생활 능력도 갖춰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설령 모든 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갈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독립은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죠. 쉽지 않을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님 집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만만하게 보지도 마세요.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시도해보는 거고 그 시도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어요.